우선 용어로 이제 풀이해 보자면은 메타는 가상 또는 초월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벌스는 세계 또는 우주. 그래서 유니버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이 되고. 벌스가 그 벌스예요? 버스가 버스가 아니라? 그래서 발음을 유니버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그렇구나.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 현실을 구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구 의원님,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사전적 정의 외에도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들은 어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상호작용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상의 세계지만 현실과 같은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사 공간 또는 환상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과 가상의 융합 정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또 하나의 세계 이렇게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합성을 처음 오늘 알았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이게? 배경은 1992년 소설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이 가상 공간을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그 플랫폼 안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설에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기술적으로 잘 표현한 언어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요? 예. 영웅이 한번 좀 배경 좀 더 다른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는 좀 이렇게 급부상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이제 가상현실 게임, 막 VR, AR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그런 게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렇게 생겨났었는데 관련 기술들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그 기술들을 뭔가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어떤 현실 대면의 그 대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대안적인 관점에서 또한 이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급부상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명 선생님, 요새 아이들한테 이 메타버스 되게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아이들은 이걸 게임으로 다 직접 접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굉장히 쉽게 익숙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 활용 능력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랑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히고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냥 온라인 게임하고 메타버스하고 교수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게 머리에 안 와요,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좀 분류를 해보면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커다란 기업이 있어요. 온라인 그 게임 기업이 있고요. 있죠. 거기에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그 안에서 경쟁과 뭐 협동을 통해서 그 승부를 내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와 그 다음에 게임처럼 참여해서 소비하는 그런 여러 그 사용자들이 협업을 해서 그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다른지 예. 한 교수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AR 또는 VR이라고 말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입니다. 이러한 그 메타버스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증강현실이 메타버스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상현실,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SNS에 올리는 그런 것도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미러월드입니다. 세상을 실제 거울처럼 반사해서 만드는 그런 그 것들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AR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요새 앞에 창문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증강현실이고요. 가상현실은 실제 세계와는 다르게 사이버 공간 안에 실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구축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SNS,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미러월드는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구글 지도,
라든가 요새 새롭게 또 부강하고 있는 것은 또 얼스2라고 해서 그 지구의 그 표면을 똑같이 가상에다가 구성하는, 구현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 얼스2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땅을 사고 팔더라고요. 예. 가상의 세계인데. 네? 가상의 네, 세계를 그래서- 사업한다고요? 예, EBS 건물 요 땅을 저희가 살 수 있어요. 비어 있으면 또는 누가 갖고 있어도 그 소유권을 돈 주고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상의 부동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걸 왜 사요? 가상의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많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이상한 세계에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미영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와 기존의 AR, VR 체험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VR은 가상현실 속에서 개인이 혼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단방향성 체험인 것에 반해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속에서 다른 상대들과 함께 협업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가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 뭐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과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부가가치는 대부분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컨텐츠의 판매를 가지고 주로 하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처음에 그 기존의 현실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명품 기업들도 이제 메타버스에 매장을 실제 만들고 거기서 구입이 되면 이제 현실에서 받아보는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편의점도 그거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홈쇼핑 같은 거네요. 그럼 그런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부캐라고 하죠. 자기의 이제- 가상 인물에 대해서 명품 같은 거 사가지고 옷도 입히고 뭐 이렇게 인형놀이 액세서리 하는 같은 거 거예요? 네.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편의점도 역시 온라인상에 매장을 세워서 거기서 실제로 판매도 하고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나 아이템들을 지금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자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 제가 가상 메타버스 들어가가지고 제가 소시지 하나 샀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부캐가 먹는 거죠. 예. 네? 제가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가상 현실에 있는 네. 태태성 부캐가 그걸 사서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먹는 거죠. 제가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친구가 먹는 거예요? 제2의 채태성이 예. 먹는 거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과 메타버스가 어쨌든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몰입도를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제 뭔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편의점 같은 경우도 몰입도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 이외에는 유일한 대안이 지금 메타버스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상황에서는 현실의 대체제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입학식이나 뭐 축제 같은 행사가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대학들이 건물을 재현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 대규모 실시간 그 가상의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